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 딱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저희 사나이 요치열, 오늘도 활짝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첫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었고요.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급등에 힘입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4%대, 5%대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각 지수별로는 좀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흐름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 5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방송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 2가지에 대한 종목들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방송 중에 저희가 해드립니다. 종목명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지금 실행을 하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상단에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2가지의 생방송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좋은 수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최근 시장에서까지 저희가 10% 이상대의 수익을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온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트액 같은 경우 34%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저희가 에어부산과 라온피플이라는 2가지 종목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또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62%의 수익률, 또 라온피플은 7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라온피플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생방송 공략주로 AI 인공지능 관련주로 준비를 해오셨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스마트 비전 등 수주 확대 기대감에 급등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방송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나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라는 상승률에 도달을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금요일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또 기본적 분석부터 차트적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부 종목은 라온피플이다라고 이렇게 해당 종목명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 노란톡방 입장하셨던 분들은 이 라온피플이라는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시고 70% 이상의 상승률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라온피플 같이 한 종목으로 70% 이상의 상승률을 도달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이 라온피플 57%의 상승률을 도달을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리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으로 1월 6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원화 광세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해당 종목 강세를 나타내줬는데요. 62%의 상승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어부산 역시나 저희가 2부 종목 에어부산이다라고 종목명 정확하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해드렸고 역시나 또 해당 종목의 매수 포인트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시장에서 에어부산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으로 62%, 72%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참 다양한 종목들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을 챙겨주시고 있는 오치열 전문가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전문가님 만나보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가득가득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사나이 오치열 2부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지금 실행을 하셔서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입장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시장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수염을 좀 이렇게 달고 나오셨거든요. 저희 전문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제가 그 수염을 달고 온 게 아니라요. 이게 레이저 제모를 했는데 지금은 안 깎이더라고요. 좀 해가지고 울긋불긋해서 잘 안 깎여서 깎은 겁니다. 깎은 건데 그거는 좀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이저 제모를 했는데 아직 잠깐 과도기 그 사이에 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일단은 지금 증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 자 1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분기의 중간이 지나갔죠. 벌써 2월입니다. 2월. 여러분들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 아쉽다. 왜냐면은 아니 나스닥이 3% 막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뭐 하냐. S&P 막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1%도 안 오르네. 그렇죠. 저도 참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꾸준히 오르겠죠. 그만큼 현재 전 세계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도 훨씬 더 PER이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 이거에 대한 뭐 이유나 원인들, 뭐 배당 성향들 말하자면 길죠. 자, 길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FOMC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저는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이제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단어만
18번이나 말했어요. 자, 말해야죠. 금리 동결,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뭐 여러 차례 약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베이비 스텝 0.25% 한두 번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기준금리가 사실상 뭐 올라봤자 한 그 뭐 5% 초반대 뭐 요 정도 선에서 머물고 이제 그 이후로는 쭈쭈쭉 빠지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는 선반영이죠. 1분기부터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차트가 제가 오늘 오프닝 좀 말 많이 하죠. 코스피 차트가 쭉 하락을 하면서 이슈가 괜찮아진다, 긍정적이게 나온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무슨 식으로 차트가 나왔냐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딱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가 전에 있는 그 데드캣 바운스보다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차트에서 잠깐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뭐 이상한 말 하고 있다, 뭐 무슨 데드캣이 뭐 저거 이렇게 말씀을 한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차트상으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을 받아가고 잡아가야 여러분들 그 계좌 남들 막 50% 100% 얻는데 나는 한 10% 좀 아쉽네.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강한 상승 흐름 지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수익률이 재밌어요. 자, 뭐 에어부산 라운피플 2개 해가지고 한 150 되겠네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섹터가 반드시 있는데 상승장이 왔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네. 그런 종목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익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신다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꾸준하게 이 시장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FOMC 회의에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온 건데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힘이 많이 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악재들이 존재하는 만큼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전문가님,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오면서 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에 전문가님을 금요일에 만나면 라운피플에 대해서 무조건 여쭤봐야겠다. 이 라운피플 도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작년부터 작년 한 4분기부터 그리고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무슨 섹터냐? 바로 로봇, 네. AI 뭐 이쪽입니다. 이쪽은 2023년도부터 굉장히 강한 거품이 낄 것이다. 자, 왜 제가 거품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좀 그 과학적의 그 조금 그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복리 형태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섹터들이 바로 AI, 로봇, 요 섹터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을 할 때까지는 안 올랐었죠. 네. 심지어 안 오르고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그래도 요만큼 모아주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냐. 자, 집중하세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한 8,000원대까지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 8,5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 익절 라인을 8,000원으로 잡고 익절 스탑로스를 그렇게 잡고 만약에 8,000원이 깨졌다. 아무리 9,000원 보고 8,500원 봐도 8,000원이 깨지면 빼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 이후 쭉쭉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8,000원이 아니라 10,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내 익절 스탑로스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9,000원으로 올려야 되죠. 9,000원으로 올리고 또 이게 또 떨어지면은 그때 9,000원에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상승 추세가 올라탔다라고 보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추세는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10% 수익 보고 나왔는데 다른 그 종목에서 막 갑자기 50% 올라요. 100%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10% 수익은 봤어요. 하지만 무슨 느낌이다? 손실 본 느낌이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간사해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최대한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못하니까 노란 톡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노란 톡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생방송 공략주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57%의 상승률을 보여줬을 때도 전문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좀 귀여운 수준이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기존 보유자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한번 신규로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72%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생방송 공략주였고요. 오늘도 이렇게 라온피플 같이 좀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50분 중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이 실행을 하셔서 QR코드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에서 이 라온피플로 또 70% 이상의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목도 조금 저희가 수익률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오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욕심꾸러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한번 간사한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간사합니다. 제가 항상 막 50%, 막 70% 이래 수익 들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20%딱 들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아니요, 저는 믿어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일부 종목에서 20%만 수익이 날 거다 이게 아니라요. 네. 뭐 혹여나 네. 원숭이도 그 이제 나무를 타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20%. 자, 나무에 떨어졌을 때 20%입니다. 만약에 차로 올라탔다. 계속 쭉쭉 간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사실상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네. 물론 제가 뭐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뭣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기업은 반드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앵커님 네. 그 대우주적으로 네. 우리나라 지구적으로가 네. 아니라 우주적으로 네. 그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류가 아니 이 행성에서 네. 좀 이상한 말 저 하네, 오늘 갑자기. 또 어떤 말씀을 자, 하실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나?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될 것 자, 같아요. 그 우주적으로 네. 이 행성에서 이 행성에서는 꽤나 조금 그 인류의 문명을 이룩한 발전한 행성이다. 네. 라고 그 척도를 두는 게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게 무슨 척도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실제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기에서 그 1단계가 뭐냐면은 네. 1단계를 통과하면 이제 원시 행성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1단계가 뭐냐면은 네. 그 모행성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 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네.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100% 흡수를 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냐가 1단계예요.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 자. 거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에너지 그쵸. 관련주들 준비해 그럼요, 오셨나 그럼요. 봐요. 이게 제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해서 무슨 척도라고 있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데 이런 척도의 1단계가 바로 태양에서 네. 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지구에서는 1%도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흡수율을 극강으로 높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태양계 그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러니까 뭐 태양광. 물론 뭐 풍력도 있고 뭐 수력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막 시작을 한 게 바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지금 제가 뭐 이제 조 바이든 대선 출마해가지고 뭐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그 시기가 2년 3년쯤 됐나요? 어쨌든 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뭐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뭐 잘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주가 반영이 굉장히 잘 된 기업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비해 그거와 반해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슈를 받는 기업들은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없고 심지어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잘 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진행을 했죠. 대중 반도체. 이렇게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수출을 해주지 말아라. 일본도 그렇고요. 네덜란드 ASML에서도 중국에다가는 수출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디가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좀 공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그럼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겠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전 세계 태양광 의존도가 80%예요. 80%.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고 하고 태양광 뭐 소재 같은 것들을 뭐 떼어오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중국 쪽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막는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오를 수밖에 없냐. 태양광 패널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이 정고점은 무슨 정고점에 최소 1.5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딱 그 밑바닥에 횡보를 하다가 바닥까지 찍었습니다. 바닥에 그 각질까지 찍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뭐 골든 크로스도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향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인데 제가 이렇게 뭐 아직 시그널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막 오르려고 막 꿈틀꿈틀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냐. 뭐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선취매를 해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고점 충분히 뚫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도 좋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점의 1.5배 정도의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만 대주시면 상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방송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렸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뭐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다라는 것까지는 한번 들어봤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 뭐 AI나 인공지능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굳이 저희가 또 태양광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유라고 하면은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 그럼 AI 많이 떴다. 이제 올라타야겠다. 지금 막 50% 오르고 제가 가지고 온 거 라운피플만 봐도 7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한 달 새에 70% 올랐는데 이 70% 올라간 종목에 올라타실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종목을 잘 몰라요. 종목을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목을 봐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을 봐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아,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르고 급등 나오고 막 상한가 치고 100% 오르고 이런 종목들 보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거 지금 더 가려나? 들어가야겠다. 예전처럼 막 상한가 나오고 연상, 따상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절은 이제 힘들지 않나. 이제 좀 힘들지 않나. 공매도도 성행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라간 종목에 올라탈 게 아니라 앵커님께서도 물어보셨죠, 저한테. 뭐 지금 AI나 뭐 이쪽 로봇 쪽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 태양광 네, 쪽을 태양광, 하냐. 네. 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 유럽의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파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위기를 앵커님 네. 어떤 식으로 모면한지 알고 계시나요? 이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좀 모면을 했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오늘 공부를 좀 기사 좀 보셨는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풍력이랑 그 태양광에 약간 의존을 했어요. 원전도 한 반 정도 원전이 그 중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파업이다, 뭐 물이 뭐 부족하다, 가뭄이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의 모면의 주력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바람은 안 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뭐 지구 자전하고 어디 뭐 태양을 공전하고 뭐 이러면서 바람은 없을 수가 없지만 덜 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라는 건 항상 뜨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항상 태양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발전 속도 그리고 태양광 그 구축하는 그 속도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키냐면 뭐 프랑스 티머만스 EU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일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속도를 극도로 높일 것이고 그리고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5%까지 확대를 하겠다. 지금이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이번이 20%로 올랐습니다. 20%로 올랐는데 45%까지 확대를 하겠다. 10년 안에 지금 한 7년 남았죠. 7년 만에 45%까지 2배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현재 한 3%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활용 비중의 3%에 불과한 태양광을 2035년 한 10몇 년 남았네요. 12년 남았는데 12년 후까지 40%까지 올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활용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태양으로 의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말이 안 되게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미국이 태양광에다가 연간 한화 1조 원의 세액 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1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조 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연간 1조 원을 세액을 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너 태양광 이거 만들었어. 그럼 이 정도 세금 내지 마. 너 이거 세금 내지 마. 이 세금만 안 내게끔 하는 것만 1조 원입니다. 1조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매년 1조 원씩 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향후 9년 동안 태양광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AI다 뭐 로봇이다 좋죠. 너무 좋아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섹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가장 거품이 많이 낄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라갔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 주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놓친 종목은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올라갈 거품이 다시 많이 낄 섹터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중에서 이 종목이 말이 안 되게 재무도 좋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30분이 남짓 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방송 입장을 하시고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좀 가속화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유럽 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올해 더 가파를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3%에 불과한 태양광을 35년까지 40%까지 올릴 예정이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한 만큼 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태양광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 이 종목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 다 해가지고 풀필먼트 사업처럼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그리고 모듈, 발전소, 그리고 시공 사업까지 전부 다 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모듈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패널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은 그냥 태양광 모듈, 패널, 발전소, 시공까지 싹 다 한 번에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부품, 소재, 장비, 인곳, 웨이퍼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걸 다 합니다. 이거 다 하는 그런 기업,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근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률 오늘 약간 눌리고 있고 네. 기간 수익률은 빨간불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향후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중에 또 느끼실 거예요. 태양광 그때 오치열 이 양반이 사라고 할 때 살 걸. 내가 이것만 샀어도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중국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으면 중국이 지금 태양광의 핵심 부품 소재를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부품, 필수 부품 소재를 통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통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3월 달에 뭐가 있죠?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큰 회의예요. 회의 그냥 의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처음으로 시황제 등극을 하고 나서 첫 양회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그 수출 통제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확정이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태양광 쪽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수급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마지막 제가 1부 종목, 2부 종목 설명드릴 게 더 많은데 네. 1부 종목 스피디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을 필두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에서 쏘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지구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태양의 에너지를 거의 전부 다 상쇄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가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지구로 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율이 몇 배냐? 지구에서 직접 받은 것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미국이 선두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시작을 하냐? 중국이 2028년도부터 우리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2030년도에는 일본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에는 여러분들 석탄, 옛날 구시대적 유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이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찾아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놓치시면 또 다음 주 시장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첫 번째 종목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태양광 산업이 좀 섹터를 저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이 대장주로 이 태양광 그렇죠. 관련주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하나솔루션을 공략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좋죠. 이 종목을 저희가 하나솔루션 네. 너무 좋아요. 하나큐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긍정적이죠. 미국에서도 하나솔루션과 이렇게 손도 잡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많이 올랐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물론 뭐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기업들, 야,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마인드면은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에 넣어도 되겠지만 비교적 제가 가지고 온 종목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비슷한 기간 대비 수익률은 하나솔루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하나솔루션 자체는 시가총액도 크고 몸뚱이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배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차트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뭐 전문가님께서는 해당 종목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 참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1.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에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으로 72%의 수익률, 또 에어부산으로 62%의 수익률을 생방송 공략주로 또 달성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고 또 당장의 이번 주 방송 공략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이렇게 뭐 태양광 관련주로 또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가 또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들을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혹시 이런 섹터들로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앵커님도 그 저랑 방송을 좀 하시다 보니까 네. 신기가 들어오시는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2부 종목을 시원하게 공개를 하자면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큰일 났다. 1부 종목보다 할 말이 많은데 1부 강점들만 종목보다 쏙쏙 시간이 없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종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죠. 자, 제가 사실상 그 예전에 뉴플렉스라는 종목으로 메타버스 카메라 모듈 FPCB 그 만드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을 공략을 잡을 때마다 30%씩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그 기업의 경쟁사입니다. 자, 경쟁사예요, 경쟁사. 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전에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VR 기기가 있는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을 만들 때에 FPCB를 카메라 모듈이랑 붙여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오큘러스 그 기업에다 납품을 하는데 이제 메타가 인수를 해갔죠. 자회사로 들어갔는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의 그 FPCB 만드는 게 뉴플렉스인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들죠. 뭐를 만드냐면 바로 갤럭시 S23. 자, 새롭게 나옵니다. 자, 새롭게 나오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끝판왕. 자, 2억 화소. 네. 이거 감이 안 잡혀요, 사실상. 와, 이제는 뭐 사실 핸드폰으로 영화를 찍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수준의 기술력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를 했고 더 강력해진 갤럭시
S23이 나온다. 14번째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자, 이 카메라를 어디서 만드냐? 이 카메라 모듈과 접합해가지고 만드는 이 카메라 모듈을 어느 기업에서 만드냐? 바로 제가 가지고 온 2부 종목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카메라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뭐 OS 운영체제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애플보다는 좀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용어 상박입니다. 제가 삼성 폰도 사용하고 애플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지만 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메타에서는 이미 VR 기기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애플 쪽에서 올해 중으로 XR VR 기기를 출시를 하겠다. 애플 글라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랬냐? 야, 우리도 만들어. 퀄컴이랑 구글이랑 손잡고 XR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게 바로 이번에 XR 동맹을 맺었는데 이러면서 그 삼각형 구도가 생겼어요. 삼각형 구도. 뭐 위로는 메타, 애플, 삼성전자 이렇게 얘네들끼리 협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협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이 회사, 제가 가지고 온 2부 종목 회사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게 궁금하시겠죠. 삼성전자의 그 고객사 점유율 자체는 이 기업이 과하게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향관에서는 약간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매출 다각화할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어요. 삼성전자 측에서 매출 다각화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XR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도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많이 폭넓게 갤럭시에도 납품하고 웨어러블 기기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면 XR 기기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매출 구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합니다. 이 생산을 할 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이 기업의 카메라 모듈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뭐 퀄컴 칩셋을 사용하고 구글 OS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카메라 모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VR 기기에. 내 모션 인식도 해야 되고 내 손 인식도 해야 되고 앞에 구조물 같은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건데 최소 뉴플렉스급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뉴플렉스 그때 당시에 공략을 해주셨을 때 한 70% 이상 수익률을 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사실상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중소기업이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가 물론 뭐 중견기업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가 대박이 나면서 뉴플렉스가 같이 올라간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 구글 이미 어떤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고객사로 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플렉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뉴플렉스는 조금 작았던 삼성전자보다 오큘러스라는 그 기업이 큰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메타에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2030년도에 1,700조 시장을 선두주자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애플, 메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 중에 한 기업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기업 얼마나 뜰까요? 솔직히 앵커님, 뉴플렉스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기업이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의 뉴플렉스요?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전문가님한테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뉴플렉스는 지금 시세가 거의 다 나왔어요. 시세가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조금 그 높은 상단의 큰 박스권을 꾸준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론 조금씩 수렴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세를 전혀 받지 않은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럼 재무가 안 좋냐?
네. 재무가 안 좋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차트 먼저 좀 스피디하게 네. 보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이제 조금씩 시그널도 주고 있지만 한번 꾹 눌린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 모양새가 이제는 횡보 구간에서 좀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네. 움직임이 계속 치고 있거든요. 원래 이러기를 가다가 위쪽을 조금씩 봉창을 두드리듯이 계속 치고 있어요. 이 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와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XR을 만든다. 사실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그 사업 다각화가 첫 번째 갤럭시죠. 갤럭시 그리고 두 번째 XR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 뭐 워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VR 기기 착용을 하는 거.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제는 VR 이제 쓰고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앞으로는 여러분들 카메라가 없으면 실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VR도 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착용만 하면 모르시겠지만 여기 아래 카메라 2개, 중간에 카메라, 끝에 카메라, 위에 카메라 계속 달려 있거든요. 계속 달려 있는 만큼 카메라 모듈의 수요도 극강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AI 당연한 거죠. 로봇이 카메라 없이 움직입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라이더가 있어야 센서가 있어야 이거 움직임 작용을 하고 뭐 저기 뭐가 있구나 부딪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어떤 섹터와 같이 AI, 로봇, 메타버스 섹터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카메라 부품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딱 5분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휴대폰 실행을 하셔서 QR코드에 가까이 한 2초에서 3초 정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될 겁니다.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바로 해주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태양광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카메라 부품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가 되면서 뭐 다음 달 17일부터 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카메라 관련 부품 수혜주들 저희가 또 미리 한번 선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삼성전자와 퀄컴에 대해서 뭐 구글뿐만 아니라 엑셀에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동맹을 함께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미래 먹거리, 엑셀 분야에 대한 저희가 기대감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당 종목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 뭐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업계 전망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부진 속에서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뭐 87.7%나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또 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좀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이 시장 역시나 좀 좋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부품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분 안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태양광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역시나 또 차트적 분석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종목 역시나 좀 전고점 대비해서 1.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저희 또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 30초 안에 이 두 종목 자신감 보여주세요. 자, 일단 네. 망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일부 종목 좀 스피디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의 그 미중 무역 갈등,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태양광 섹터입니다. 앞으로 뭐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클 수 있게 주가가 큰다는 거죠. 하나솔루션보다 더 커질 수는 없고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프렉스처럼 오를 것이다. 제가 뉴프렉스 경쟁사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협업을 하면서 향후 핸드폰을 대체한 VR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종목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시길 바라보겠고요.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